IRA 법안 때문에 생기는 이 현상들은 사실상 큰 세계 질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WTO 이후에는 이제 아웃소싱으로 해서 세계 공장이 해외로 나갔고 저원가 쪽으로 나갔지만은 트럼프 때부터는 리쇼어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제조 공장을 다시 이제 미국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정책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 거의 디커플링입니다. 그래서 블록화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이나 효율성이 더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상 안보나 어떤 공급망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자, 오늘은 우리가 그로스힐 자산운용에 우리 김태형 대표님 모시고 또 새해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김태형 대표님도 거기 계시죠, 참. 어디요? 아, 네. 3프로 클럽. 아, 당연히 계시죠. 예. 자, 우리 대표님과 함께 일단 올해는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쉽지 않은 해였는데요. 네. 네, 그래도 잘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많이 망가졌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버티는 펀드 게 모시고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예입니까? 예. 아니 그래도 올해는 어떻게 버티신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많아서 네. 고객 중에 그래서 이제 코스피를 이기는 게 기관 투자가들은 이제 사실 목표입니다. 벤치마크를 이기는 게. 예, 벤치마크 코스피를 이기는 건데 뭐 다행히 좀 이기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크게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예. 어떤 전략을 쓰시면 이길까? 그게 참 궁금한데. 오늘 물어보자고요. 네.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부터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 뭐 내용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네.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거는 사실 뭐 단기적인 주식 시황이나 이런 거보다는 지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이제 준비를 했고요. 사실 뭐 제목은 좀 거창하게 달았는데 지금 이제 2년간의 변화가 가져올 향후 10년이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 부분을 좀 다뤄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2년 동안에 일이 있었던 건 뭐 전쟁, 뭐 코로나, 뭐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중간 점검, 성적표를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최종 결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지난 하겠습니다. 2년을 통해서 앞으로의 10년을 한번 보시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네. 뭐 결론은 이제 미국의 패권이 계속 강화되는 걸로 나오고요. 미국 패권이 강화돼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서 중립 물가도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건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또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순서대로 쭉 한번 그래요.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굵직한 세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영향을 미국에 먼저 주기 시작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전쟁 쪽입니다. 전쟁을 보시면은 이제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기 수출을 하는데 미국이 최대 무기 수출국이고요. 그리고 최대 수혜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EU 같은 경우 유럽의 뭐 독일을 포함한 EU 같은 경우는 방산 예산을 300조 원으로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300조 원이라는 게 아니라 늘린 게 300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도 올해만 130조를 무기 구매를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일본도 이번에 예산안 나왔는데 국방비를 26% 증액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무기에 투자를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이런 기사들에 따르면은 미국의 무기가 한 비중이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압도적인 거죠. 미국의 무기 수출이요. 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의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일본도 이제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핑계로 국방비를 26%니까 상당히 많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기업별로 보면은 기업단에서 이제 긁어서 보면은 100대 방산기업 매출이 6천억 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1위부터 5위까지 물론 이제 훨씬 많이 있긴 한데 5위까지만 합쳐도 거의 2천억 불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3분의 1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 다 아시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레이온 이거 패트리엇 미사일 만드는 그렇죠. 회사입니다. 보잉, 노스트럽 뭐 이런 것들이 주가가 실제 보시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잠잠해지면은 빠질 법도 했었는데 계속 신고가입니다. 지금도 신고가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슈가 아니라 테마가 아니고요. 실제 수주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내년도까지 이제 계속 될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자체적으로 국방비가 크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3일 전인가 이제 예산안이 나왔었는데 저 1조 7천억 불 정도 이제 예산안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국방비가 이 중에서 절반이나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국방비가 8,580억 불이나 되고요. 이게 이제 전년 대비도 10%나 증가한 거고요. 근데 이 국방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2위부터 10위까지 그러니까 2위가 뭐 중국, 뭐 프랑스 등등 쭉 이렇게 나열이 되는 러시아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이런 9개 국가의 전체의 국방비를 합친 금액보다 훨씬 커요. 그 정도로 많아요. 예,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러시아나 뭐 이런 쪽이랑 게임이 안 되고요. 예. 저게 이제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예산안 중에 반이 국방비라는데 저게 연방 예산이죠. 그러니까 예. 주정부에서 다 살림살이를 사니까. 그렇죠. 사실 예. 연방 예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는 건데. 네, 1.7조 달러가 전체 예산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절반 정도 가고 이게 각 연방의 부서별 그러니까 여기 국방이 제일 크죠. 여기 차트에서 보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으로 인한 중간 성적표는 사실은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에 물론 이제 폴란드 수출이나 이런 무기 수주들도 굉장히 많았고 앞으로도 더 나올 겁니다. 뭐 루마니아 등등에서 쭉 나올 건데 압도적으로 수혜를 가져간 거는 이제 미국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중간 결론 내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의 결과로는 이제 에너지가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효율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로 인해서 공급망의 재편이 이제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EU 쪽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가스 수입을 갖다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게 이제 안보 때문에 더 비싼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를 갖다가 수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나라가 이제 제일 큰 게 이제 독일하고 이탈리, 뭐 네덜란드 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유럽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2024년까지 LNG 임포트 그러니까 수입하는 거에 대한 그 포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입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한 35% 정도 증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이면 다 완공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 가스 수입을 이제 계속 늘려 나갈 건데 이미 이제 7월 달부터 미국의 LNG 수출이 러시아 거보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LNG 수출한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나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액체를 이제 액화시켜 가지고 다시 기화시키는 이러한 설비들이 필요하잖아요. 배도 네. 필요하고. 근데 이렇게 불편하고 굉장히 비싼 LNG 연료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가스가 러시아산을 대체를 이미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좀 시청자분들과 공유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네, 그럼 저희가 거기 또 올려놓지 않으세요? 그 저기 마스터클럽에? 예, 거기도 올려놨습니다. 저희 3프로 TV, 3프로 TV. 일단 뭐 신의 자료실 그리고 마스터클럽에 저희가 업로드를 다 해놓겠습니다 지금. 사실 마스터 클럽은 제가 조금 더 일찍 공개를 합니다. 일찍 공개를 하셨고요. 예, 이미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공부 좀 합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가 뭐 구글링도 하고 기사도 찾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시는 기사예요. 그런데 그거 종합하다 보니까 이제 좀 큰 의미가 나와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굉장히 싸게 원가로 3불 정도 MMBTU당 그렇게 생산할 수 있는 LNG고요. 여기에 이제 장기 전망을 갖다가 맥킨지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었는데 유럽향의 LNG 시장 이제 여기서 이제 별로 파이가 없어 보이는데 멕시코까지 많고 그다음에 유럽으로는 향후 10년간 굉장히 크게 늘어날 거다. 그래서 미국의 LNG 수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분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미국 경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봤는데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10대 수출 업종을 제가 이제 테이블을 여기 갖고 왔는데요. 10대 수출 업종입니다. 업종 중에서 1등이 오일가스예요. 오일가스, EMP 이런 쪽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화학, 3등이 무기입니다. 에어크래프트 등 무기입니다. 보잉 포함이 돼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가 이제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1등부터 4등까지가 미국의 수출이 2.4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연간. 그 중에서 한 20% 정도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받은 이런 업종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서 받는 그 돈들은 그거는 수출은 아닌 거죠? 그거는 수출로 계산 안 되죠? 안 되나요 그게? 수출로 계산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현지 법인들이 있으면은 미국이 예를 들어 넷플릭스로 전 세계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수출로 계산되면 사실 이거 넘을 것 같은데. 수출로 계산은 안 되나? 왜냐면 나는 달러로 결제하지 내가 뭐 한국 법인에다 결제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예를 들어 애플 넷플릭스 달러로 결제해가지고 원화로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저도 잘 모르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은 그 미국에서 모든 사이트를 관리해 가지고 저희가 넷플릭스 가입할 때 미국 사이트에서 다 결제를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수출로 잡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각각의 로컬 그 범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쪽에서 그쪽에서 하면은 이제 수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미국은 또 기업들이 뭐 여기저기서 본사를 막 옮겨놓은 경우도 많죠. 애플 그렇죠. 아일랜드가 있고 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잘 안 잡히겠네. 예, 여기서 좀 빠진 게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여튼 이제 1위부터 4위까지가 현재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뭐 에너지라든지 무기 그리고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죠. 수출 업종 중에 이제 제일 상위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세계 공장의 지형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도 여러분 다 보신 뉴스들인데 종합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제일 올해 제일 시끄러웠던 법안은 IRA 법안이겠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 다음에 치포 동맹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중국의 코로나나 이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공급망이 망가지면서 핵심 원재료들은 우리가 확보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IRA 법안 때문에 생기는 이 현상들은 사실상 큰 세계 질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WTO 이후에는 이제 아웃소싱으로 해서 세계 공장이 해외로 나갔고 저원가 쪽으로 나갔지만은 트럼프 때부터는 리쇼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제조 공장을 다시 이제 미국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정책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 거의 디커플링입니다. 그래서 블록화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이나 효율성이 더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상 안보나 어떤 공급망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갖고 온 현상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에 많은 공장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 보시면은 이제 TSMC의 공장 여기가 이제 원래 계획보다 3배 이상 확대를 하는 걸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미국 내 투자를 400억 달러로 이제 증액을 했었던 기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그러니까 현대차랑 SK온이라든지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북미 배터리 공장에 대해서 상당히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예를 들면 삼성전자 공장도 252조를 투자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여기 공급망을 확보하는 이런 식의 이제 투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나 아니면은 뭐 수요처가 많은 중국의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미국으로 다 이제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세계의 중요한 공장들을. 그래서 그런 현장들을 이미 잘 보고 계시고요. 또 하나의 다른 한 축은 뭐냐면은 사실은 중국이 저가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던 부분들을 점차 뺏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애플 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인도로 옮기는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20% 이상을 애플의 핸드폰 생산을 인도에서 하겠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거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베트남 이런 쪽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의 부품사들도 같이 이제 해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인도로 가는 것도 편할 거예요. 왜 IT 빅테크들의 최고 경영자리 대부분 인도 사람들이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최근에 보면 그죠? 애플 정도를 제외해놓고 보면 인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이름도 뭐 라힘 뭐 이런 직원들이 많고 이러니까. 뭐 IT 서비스 회사도 인도에 제일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서비스 쪽에서 영어도 되고요. 콜센터도 인도에 엄청 많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콜센터는 많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생각보다 싸긴 싼데 잘 안 돼. 미국의 고객들이 이게 인도 발음으로 확 나오니까 이거 거부감이 있구나. 초반보다는 많이 나았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이런 블록화가 계속되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TSMC가 있는 대만 같은 경우도 대만을 가지고 계속 긴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뭐 TSMC가 만약에 중국으로 그러니까 대만이 합병이 돼서 TSMC가 중국의 컨트롤하에 들어간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 대부분이 TSMC가 파운드리에서 반도체 칩을 만들어 주는데 그런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앞날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공장이 이제 무기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절대 넣어줄 수 없는 게 대만인 거고요. 중국도 똑같은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대만이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는 이제 66%의 마켓 셰어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미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횡포거든요. 이게 이제 WTO도 그러니까요. 위반이고요. 네. 네. 이 보조금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옛날에 또는 중국에서 보조금 줄 때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났던 게 미국인데 반대로 이제 미국이 자국의 이기주의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그래서 유럽도 지금 이제 최근에 기사들 보면은 EU에서 이제 유럽식 IRA를 이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도 그러면은 세금 혜택을 줘가지고 미국에 일방적으로 뺏기지 않겠다 이런 정책들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곧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은 뭐 크게 움직임은 없지만은 정치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WTO에 미국을 제소를 했고요. 근데 별 의미는 없습니다. WTO 자체가 미국 손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계 동맹 관계가 크게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반격이라고 제가 써놓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중국이 우방을 갖다가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은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 그 다음에 독일, 뭐 러시아 이런 쪽으로 우방이 더 강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사우디는 미국의 맹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우디에서 페트로 달러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뭐 7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그렇죠. 예, 그때 이제 1차 중동전쟁 이후에 이후에 사창가. 이제 그 근본위제를 이제 미국이 폐지하면서 네. 그 대신 달러를 원유 사는데 기축통화로 시켜놓으면은 달러의 지위가 유지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페트로 달러라는 말이 생겼고 사실상 그게 굉장히 큰 기축통화의 역할을 사우디가 하는 만들어준 거죠. 사우디가 만들어준 거죠. 네, 만들어준 거죠. 대신 이제 미국에서는 군사, 무기 이런 안보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오펙 국가들이 다 달러로만 결제를 합니다. 유로도 할 수 있는데 달러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큰 이제 약간의 변화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위안화로 원유 결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이 되는 게 사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게 원유 수입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약간 숫자를 보시면 330조 원 정도를 원유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요. 그 중에서 18%가 사우디 거고요. 중동의 네. 비중이 40%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중국이 최대 고객입니다. 네, 최대 고객인데 여기서 이제 수입하는 것들을 위안화로 받고 그 대신 이제 뭐 네옴시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중국의 그때 위안화 물자를 주면 살 때 위안화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 유통이 충분히 잘 될 수 일방적이지가 않습니다. 네. 선전수수료 안 드는 거네 양쪽 다. 그렇죠. 그래서 달러로 받으면 저랬는데 그냥 차익 결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맞습니다. 예,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 4분기에는 1%밖에 안 됐던 전 세계 외환 보유액 중에서 위안화 비중이 지금은 3배가 늘어서 한 3% 정도 됩니다. 3% 정도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동까지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위안화가 좀 더 국제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실 페트로 위안화라는 거는 상당히 미국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정책인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한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정상회담에서 65조 원 투자 합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총리가 한 달 전인가 그때 이제 중국을 갔었잖아요. 전체 뭐 벤츠, BMW CEO도 다 데리고 이제 갔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독일도 이제 동맹을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요새 뭐 한한령이 약간 풀리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미국 편향적으로 가는 한국의 이제 정책들을 어떻게 보면 유인책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 뭐 옛날 거라도 지금 계속 자꾸 틀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정책적인 겁니다. 여론조사 보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 제일 싫어하는 게 한국이래요. 아,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서. 네. 설마요. 아 진짜라니까? 기사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싫어하는 나라들이 많을 텐데. 아니, 한국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 아닐까요? 인도를 잘 모르시는가? 인도는 그 국경에서 막 다우리부터 이렇게 해도 저쪽 남쪽에는 관심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래요? 우리는 이제 약간 단일화된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거든. 저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 안 좋아해. 그런 게 있지. 우리나라는 뭐 중국도 싫어해, 미국도 싫어해, 일본도 싫어해. 싫어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좋아하는 나라 어디가?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진짜? 카나다 같은 데 좋아하더라고. 카나다. 그저 박현도 교수도 거기서 애 때문에 250불씩 받아서 공부했다고 좋아하던데. 캐나다. 아예 카나다. 관계가 좀 별로 없으면 뭐 조금. 유럽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 스위스 좋아했대. 스위스. 예전에 터키 좀 좋아했는데. 쓸데없이 주는 거 없이 스위스 좋아했지. 아 스위스. 어?
그렇죠. 스위스, 뭐 북유럽 국가들 약간 거기는 좀 뭔가 우리가 막 되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나라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좀 친하게 괜히 느꼈던 나라가 중에 터키 아닙니까? 형제 나라 뭐 어쩌고 이래갖고. 터키는 또 불만이 있었던 게 왜 터키탕이냐. 불법. 네. 자 지금 이제 튀르키예죠. 자 그렇게 이제 미중이 서로 블록화되면서 패권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더 심해집니까? 예, 조금 더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대응책이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까지는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차트인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인구 구조 쪽이에요. 그런데 한번 경각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게 미국의 인구 구조인데요. 미국은 매년 경상북도 정도의 인구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만 명씩 인구가 신생아가 늘어나는 거예요. 신생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의 히스패닉이 흑인보다 많은데 히스패닉들은 주로 카톨릭이고 그렇죠. 산하 제한 안 하죠. 거의. 산하 제한도 안 하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자녀가 3명 정도 됩니다. 그런 이주 히스패닉의 이주가 많았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장기적인 맞아요.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유엔 자료인데 이거 여기 숫자를 넣으면은요 몇 가지 인구를 우리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긁어올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2100년까지 봤는데 미국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데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사실은 인구가 중요한 게 소비의 원천이잖아요. 미국 GDP의 70%가 소비인데 사실은 생산성 생각하면은 그렇게 인구 중요하지 않은데 소비를 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사실은 또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6월달에 낙태권 폐지라는 맞아요. 겁니다. 저희 굉장히 큰 뉴스인데 예. 우리는 잘 이거 생각 못 하거든. 예, 이거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서도 되게 물론 이제 여성 인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논쟁의 거리가 많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생아가 됐을 때 지금까지는 이제 낙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미국 주 중에서 절반 이상의 주들이 그렇죠. 지금 바로 이 법안 나오자마자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자마자 판례를 깬 거기 때문에 50년 만에 이제 낙태는 불법입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매년 경상도 인구가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별로 좀 다르긴 하죠. 저것도. 주별로 다릅니다. 저 예. 연방대법원 판결 아니에요? 예, 판결이긴 한데요. 그 주 중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예,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서쪽과 동쪽, 캘리포니아 쪽과 뉴욕 쪽 이쪽은 안 받아들이고. 예,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고요. 서서히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한 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보수적인 중간에 위치한 이런 주들은 공화당 대부분 텃밭들. 예, 거기는 대부분 이제 낙태가 불법입니다. 이제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 원치 않는 임신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이것도 사실 법적으로 그것도 낙태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도 그걸 보고 놀랐는데 논쟁이 있었던 논쟁이 거죠. 굉장히 컸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안 되는 건 아니겠죠. 다른 주로 가서 하면 되니까요. 하면.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비용들이 비싸지고 의사들이 불법으로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금액을 부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본론으로 다시 가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같이 봐야 되잖아요. 이걸 봐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달러라는 자산을 볼 때 또는 달러라는 통화를 볼 때 우리는 항상 유로화 대비 달러, 엔화 대비 달러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와 엔화의 향방이 중요한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도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45%의 인구가 줄고요. 저렇게 전화 줄어요? 네. 중국 7억 대요? 네, 7억 7천 명으로 됩니다. 이게 유엔 자료라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독일은 6,900만. 몇 년도예요? 이게 2100년이니까요. 2100년. 우리 손자 때 정도, 손자가 취업할 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튼 흐름은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예, 여기 뭐 사실- 밑에 보면 여기가 네. 증가율이 빨간색이잖아요. 이게 마이너스로 이미 들어선 거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고 OECD 국가는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제 한국이 저희 손자가 이제 취업할 때 되면 2,400만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아유. 예, 그래서 해적하겠다. 예, 이때는 이제 뭐 장기적인 부동산도 큰 문제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근데 너무 긴 얘기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 달러 자산의 이 가치가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강력한 근거입니다. 만약에 저 정도 상태에서도 계속 분단 상태면은 군대를 몇 년을 보내야 될까?
지금 1년 반이잖아. 그랬더니 뭐 로봇들이 하겠죠. 로봇이? 네. 그런가? 저는 지금 군대 보내겠어요. 그 귀한 젊은이들을. 제가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긴 그림들을 얘기할 시간이 뭐 이럴 때밖에 없을 것 같아서 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한국의 출산율은 0.82명으로 해서 이제 제가 순위를 봤어요. 그런데 그냥 하위권이 아니라 그냥 꼴찌더라고요. 2위랑도 격차 많이 나는 꼴찌죠. 압도적인 꼴찌더라고요. 미국이 2배니까요, 한국에. 예. 그래서 이제 CNN에서도 최근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260조를 투입했는데 저출산이 해결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외에서도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돈 다 어디 가? 자, 이제 그래서 요약을 좀 하면은요. 네. 네, 일단은 이제 미국의 패권이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사를 모아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달러가 이제 20년 고평가로 해가지고 달러가 일시적으로 되게 고평가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달러 자산을 따로 빼놓고 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사실은 이제 원화 환율로 바꿔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달러 자산은 일부분 포트폴리오에 이제 유지해서 가는 캐리 자산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소비는 장기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은 세계의 많은 공장들이 미국으로 이전을 하고 있고 이래서 일자리들이 더 늘어날 거고 지금도 이제 미국의 일자리가 충분하고 일할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임금이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IRA 법안은 인플레 감축 법안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사실은 그 반대에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이런 법안처럼 이제 결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노멀의 물가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 물가가 2%였지만 2%는 약간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장 내년의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 장기적으로는 이제 낮은 물가를 보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져가도 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데 참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소비재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계속 항상 살면서 먹어야 되는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의류, 패션 뭐 이런 쪽이라든지 이런 소비재 관련한 핵심 브랜드들은 네. 잘 투자가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간 관계상 이제 국가별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네, 이거는 그냥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한국의 입장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붙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도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이제 뭐 미국 방산도 좋고 미국 에너지 수출도 늘어나고 공급망 이슈로 뭐 공장도 이제 미국 가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제일 좋은 우리 대표님 보실 때 올해간 이제 2023년에 투자 방향은 어느 쪽이 제일 지금 현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방산 에너지 이쪽입니까? 지금 한국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한국 시장이죠. 네, 한국 시장은 사실은 미국의 이제 수혜를 받는 공장 이전에서 수주를 많이 받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네. 그런 주식들이 올해 사실은 상당히 잘 버텼습니다. 방산주도 좋았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소재주도 굉장히 좋았고 네.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주가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오히려 또 낙폭 과대주에서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엔터테인먼트주도 저도 계속 이제 좋게 말씀을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뭐 드라마 제작도 있고 뭐 가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어떤 웹소설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사실은 IP를 보유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국제 정세랑 상관없이 네.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이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국의 이러한 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수출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데들이 어딘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그쪽이 김태홍 대표께서 말씀하신 쪽이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새로 생긴 영역이죠. 그죠? 엔터 뭐 이쪽이.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드라마 시즌 제작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한국의 웹툰을 가지고 그걸 대본으로 해서 제작 중인 곳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이게 이야기거리가 떨어져 갖고 그 마블도 보면 이제 지금 나오는 판판이 다 깨집니다. 흥행 참패. 예, 마블 얘기도 이제 너무 식상하고 이야기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웹툰의 어마어마한 상상력들. 사실 미국 드라마 꽤 많이 봤었는데 옛날에 예. 프렌즈 뭐 이런 거. 이제 끝났어요. 그지? 이제는 대한민국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뭐 별로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 미국에. 예. 이제는 뭐 하우스 오브 카드를 끝으로 이제 옛날 없죠. 월튼네 사람들. 그 코스비 가족은 제가 좀 좋아했습니다. 코스비. 네. 또 뭐 있었지? 야망의 계절이라고 있었나? 미국에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야망이죠?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에어울프랑 음. 에이특공대, 맥가이버 뭐 이런 거 이제 주로 봤죠. 네. 별로 안 와닿잖아. 근데 쭉 얘기해 보면. 네. 네, 좀 옛날 빠르게. 그리고 단절됐죠, 그죠? 네. 없잖아, 뭐 실제로. 저희 세대 때는 이제 그런 것들밖에 볼 게 별로 없었는데 이제 한국의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사실 다 서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것도 이제 다 못 보겠어요. 다 못 진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자, 우리 김태형 대표님에게 네. 오늘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는 걸 좀 부탁을 드렸고요. 예, 또 김태형 대표님은 저 마스터 클럽의 성장 전략이라는 네. 코너를 맡고 계시죠. 네. 너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주셔서 대표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클립이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 저도 보는데 이렇게 이렇게 뭐죠 알람 기능 켜놓으면은 네네네. 사실 실시간으로 계속 뭐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올려줘요. 예, 네. 그게 사실 도움되죠.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예, 다른 이제 그 텔레그램 방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 많이 주는 그런 창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비슷하게 그 정도의 이제 정보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박근영 네. 부장 얘기시죠? 네네. 힌트. 그렇죠. 예, 힌트. 근데 계속 네.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예, 그걸. 장중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장중에. 네. 네. 그것만 한대 자기는. 아, 3% 나오는 거 외에는 네. 그것만 한대. 네.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네. 식사하시면서도 뭐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 우리 김태형 대표님의 좋은 자료들, 설명들도 같이 한번 또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프로TV 앱에 들어가시면 마스터클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김태형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